시니어가 매일 먹어도 되는 음식. 기준은 이것입니다. 계란은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부담 없고 조리도 쉽고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란은 매일 먹어도 괜찮은 음식입니다. 다만 먹는 방식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니어에게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근육 유지와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여러 개를 먹거나 기름에 붙여서만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가 잦아지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기준에서는 하루 한 개 정도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계란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꾸준히 편하게 먹는 음식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매일 먹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치는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이상 김치를 드시는 시니어도 아주 많습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식욕을 돋우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김치를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염분입니다. 김치를 매일 많은 양으로 먹게 되면 혈압이나 부종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자주 드시는 경우라면 염분 섭취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만 바꾸면 됩니다. 하루 한두 젓가락 정도 국물은 줄이고 다른 채소, 반찬과 함께 곁들이는 것이 시니어에게는 가장 무난한 방식입니다. 김치는 매일 먹어도 되는 음식이지만 양을 조절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 차이가 몸 상태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밥은 한국 식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니어는 하루 세 끼를 밥으로 해결합니다. 문제는 밥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흰쌀밥은 소화가 쉽고 먹기 편합니다. 하지만 매 끼니 흰쌀밥만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며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졸음이 심해지거나 금방 배가 고파진다면 밥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밥을 줄이거나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만 바꾸면 됩니다. 잡곡을 조금 섞거나 밤양을 줄이고 반찬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시니어 기준에서 밥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음식입니다. 천천히 먹고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매일 먹는 밥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밥은 매일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먹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몸에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이제 시니어에게도 아주 익숙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외출 전에 한 잔,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커피는 매일 마셔도 되는 사람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나뉩니다. 커피를 마신 뒤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얕아진다면 매일 마시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양을 마셔도 컨디션이 괜찮고 활력이 느껴진다면 하루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니어 기준에서는 양과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늦은 오후 이후의 커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기준은 식후에 하루 한 잔 정도입니다. 커피는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음식입니다.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조금만 조정해도 매일 마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시니어가 많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소화도 잘 된다고 느껴 식사 대신 과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과일에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있지만 당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대신 과일만 먹는 습관이 이어지면 기운이 쉽게 떨어지고 금방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만 지키면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시니어 기준에서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식후에 소량으로 다양한 종류를 나눠 먹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과일은 끼니를 대신하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보완하는 음식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해도
과일은 매일 먹어도 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칼슘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마시려는 시니어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유가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점점 늘어납니다. 마신 뒤에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예전처럼 유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참고 마시기보다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나 치즈처럼 발효된 유제품은 우유보다 소화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소량으로 나눠 먹는 것이 몸에 훨씬 편합니다. 시니어 기준에서 유제품은 매일 꼭 먹어야 할 음식은 아닙니다. 잘 맞으면 챙기고 불편하면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보다 편하게 흡수되는 선택이 노후 건강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빵이나 간식은 시니어에게 애매한 위치의 음식입니다. 밥 먹기 부담될 때 간단하게 먹기 좋고 입이 심심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빵과 간식이 습관처럼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빵이나 과자는 포만감은 빨리 오지만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다시 허기가 지고 당분과 탄수화물이 연달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이 이어지면 혈당 변동이 커지고 기운이 쉽게 떨어지며 살이 찌기보다 오히려 체력이 먼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니어 기준에서는 끼니 대신이 아니라 간식으로 소량이 기준입니다. 빵을 먹을 때도 달지 않은 종류를 고르고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몸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빵과 간식은 매일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니라 가끔 즐겨야 하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몸은 충분히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계란, 김치, 밥, 커피, 과일, 유제품, 빵과 간식까지 시니어가 자주 먹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음식은 거의 없고 문제가 되는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매일 먹어도 괜찮은 음식은 양이 적고 조리법이 단순하며 몸이 불편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반대로 매일 먹기 조심해야 할 음식은 양이 많아지거나 속이 불편해지거나 먹고 난 뒤 몸이 무거워지는 음식입니다. 시니어 건강은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루 한 번 소량으로 몸의 반응을 보며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시야는 훨씬 편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해치지 않도록 조금만 기준을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식사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노후의 몸 상태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만들어갑니다.